이제 no liability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에 liability 룰이 없는 경우, 그래서 사고가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리콜 시츄에이션에서 소비자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이 배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량 제품으로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이제 리콜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물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내믹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기업이 이제 기업과 소비자가 어떤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뭐 물건을 팔고 사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제 좋은 평판을 쌓을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래서 불량품인 경우에는 이제 리콜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기업 수익성에도 제고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은 리콜을 해줌으로 이번 기회에 비용이 들더라도 리콜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상품을 또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내믹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이내믹한 상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한번 팔면 이제 그걸로 끝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업이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우리가 불량품인 경우에는 리콜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런 약속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기업이 불량품인데도 리콜을 안 해주면 소비자는 소비를 하다가 이제 상해를 입겠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이 배상 책임 같은 게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따라서 라이어빌리티 룰이 딱히 시장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으로선 리콜을 사실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조건부터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제품이 불량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리콜을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소셜 옵티멈 자체가 이제 뭐 달성이 안 된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케어 코스트는 그럼 어떻게 할지 뭐 계속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모노폴리 상황이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모노폴리 상황이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결국 우리가 결국 풀고 싶은 거는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고 싶죠. 모노폴리스트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결국 풀고 싶은데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모노폴리스트의
이윤이라는 거는 revenue 마이너스 cost인데 revenue는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거죠. 자,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게 고정된 상수였지만 기업 입장에선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게 고정된 어떤 상수가 아니죠. 자, 따라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오는 어떤 수량의 함수로 모노폴리스트는 이 가격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해서 내다 팔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가격을 수량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그럼 그러한 가격 함수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소비자의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가 컨슈머의 문제를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슈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제품 하나를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소비자의 문제를 이 Q, 퀀터티를 결정하는,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비를 할지 이 퀀터티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경우에 Q라는 거는 이제 연속 변수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섹션 5.4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Q라는 게 0 아니면 1이었죠. 그래서 소비자는 한 단위를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구매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제 페이오프는 0이겠죠. 지출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소비자의 페이오프는 0이 되겠고요. 소비자가 한 단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소비자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비를 일단은 컨슈머가 샀으니까 가격을 지불을 했겠죠. 그래서 지출액 마이너스 P, 여기서 P는 프라이스죠. 자, 그래서 가격을 이제 지출을 했고, 자, 그리고 구매한 제품이 불량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불량이 아닌 안전한 제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 경우에 소비자는 구매를 했으면 그 제품이 불량 제품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소비하게 될 거예요. 소비하고 효용을 유만큼 얻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전한 제품이면 당연히 리콜이 없으니까 소비하겠죠. 만약에 이 제품이 불량 제품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no liability 상황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리콜이 발생하지가 않죠. 자, 따라서 소비자는 일단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하면 항상 소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U만큼 효용이 생기겠죠. 자, 그러나 자, 해당 상품을 구매했을 때 PX의 확률로 해당 상품이 불량 상품일 수가 있죠. 불량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이제 해당 상품이 이제 불량 상품인 경우에는 PX의 확률로 이제 불량 상품일 수 있는데, 자, 그 경우에는 상해를 입겠죠. H만큼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no liability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는 룰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게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소비자는 그 상해를 자기가 다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따라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소비자가
언제 그러면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언제 이 상품을 구매를 하냐 하면 그 상품을 구매했을 때 페이오프가 구매하지 않았을 때 페이오프보다 더 크면 그러면 소비자는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자,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프라이스를 우변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식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자, 해당 상품의 가격이 이 녹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식보다 작으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할 테고 그렇지 않고 가격이 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보다 더 크면 소비자는 이제 해당 상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구매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 활동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독점 기업이죠. 모노폴리스트죠. 자, 따라서 이 모노폴리스트는 지금 소비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자, 이 부등식에 의해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죠. 따라서 모노폴리스트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싶으냐 하면 모노폴리스트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자기 물건을 팔 수가 없고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이윤이 불필요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모노폴리스트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싶으냐 하면 물건이 팔리는 수준 하에서 최대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고 싶겠죠. 따라서 모노폴리스트는 가격을 딱 이만큼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수식은 결국 모노폴리스트가 가장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가격이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가격이라는 거는 따라서 이 가격이라는 게 모노폴리스트에서 모노폴리스트가 이만큼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모노폴리스트가 책정하는 제품의 가격이 이 X 값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특별히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자, X 값이 증가하면 자,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X 값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케어 코스트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즉 기업이 R&D 투자 같은 거를 더 많이 해서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을 더 안전하게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가 증가하면 지금 PX는 사고 확률이니까 이 사고 확률은 떨어지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 기업 입장에선 X 값을 늘리면 즉 R&D 지출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X 값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자, x값을 지나치게 많이 높이면 가격은 높아져서 좋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값이 늘어나면 케어 코스트가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x값을 지나치게 많이 높이는 것도 싫어요. 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모노폴리스트는 x값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으니까 그 중간 정도의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x의 값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x 값이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을 페이오프를 우리가 한번 써보면, 자, 프로핏은 revenue 마이너스 코스트죠. revenue는 P와 Q를 곱한 건데 우리는 지금 한 단위만 파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Q가 1이라서 revenue는 P예요, 가격. 자, 그리고 비용은 뭐가 있냐면 비용을 써보면 생산을 해야 되니까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케어 코스트가 들겠죠. 자, 이걸로 끝이죠. 기업의 프로핏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고와 관련된 배상 비용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no liability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배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이 해당 기업은 불량 제품을 리콜할 인센티브도 없죠. 그래서 이 기업의 프로핏을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 자, 판매를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고 그 제품을 가격 P에 판매를 하면 이제 끝인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노폴리스트 프로블럼을 풀 때 이제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가격은 모노폴리스트에게는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가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x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노폴리스트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우리가 써보면, 자, 모노폴리스트는 결국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즉 자신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x 값을 찾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0되는 값을 찾아보면 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서 봤던 소셜 옵티멈 X스타에 대한 식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 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전에 배웠던 모형에서는 이 식으로부터 X 스타가 나왔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섹션 5.4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리콜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소셜 옵티멈 X 스타에 대한 식이 달라지죠. 특히 이 뒤에 H가 아니라 U 플러스 W가 들어와야 X 스타에 대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즉 앞에서 찾은 소셜 옵티멈 X 스타에 대한 식은 H가 아니라 이제 U 플러스 W가 나왔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 여기 이 자리에 H가 나오기 때문에 X스타가 아니라 이제 X 햇, X스타가 아닌 어떤 다른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X에서는 X스타하고는 다르니까 X스타도 달성이 안 되고 따라서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현재 이 시장에 룰이 없다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 라이빌리티 하에서는 지금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케어 수준도 소셜 옵티멈과 다르고, 그리고 리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제 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상해를 입으면 기업이 배상한다. 이렇게 룰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하는 것과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구매를 안 하면 페이오프는 0이겠죠. 자, 해당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가격을 지출을 했죠. 자, 가격을 지출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상품이 불량품이 아니다. 그래서 안전한 제품으로 판명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는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니까 이제 U만큼 효용을 얻겠죠. 자, 만약에 해당 상품이 불량 상품으로 판명이 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자, 저 부분에 이 별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해당 상품이 불량이 아니다. 안전한 제품이다. 그러면 저 별표 안에 들어가는 값은 U죠.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으니까요. 자, 만약에 해당 상품이 불량품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해당 상품이 불량품이에요. 만약에 이 소비자가 그냥 소비를 하면 U만큼 효용을 얻겠죠. 만약에 소비를 하면 U만큼 이제 효용을 얻게 됩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이제 리콜을 하게 되면 U만큼은 이제 리콜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는 소비를 못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자가 리콜에 응해서 제품을 리턴을 해주면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잃게 되는 거죠? U만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지금 불량인 걸로 판명이 났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속 소비를 하면 소비자는 U만큼을 얻게 됩니다. 소비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어차피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모두 다 배상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실 사고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는 해당 상품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는지만 사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비를 하면 U만큼 얻게 됩니다. 자, 따라서
기업이 이 해당 상품이 불량품이라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해당 상품을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에게 그냥 돌려주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유만큼을 소비자에게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뭐 해당 상품을 기업에게 이제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하면 어차피 자기는 유만큼 받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 별표 안에 들어가는 값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불량품이든 아니든 결국 소비자는 유만큼은 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페이오프가 0, 상품을 구매하면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P 플러스 U만큼으로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비자는 언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느냐 하면 이 U-P가 0보다 클 때, 즉 해당 상품의 가격이 자신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인 U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독점 기업은 소비자가 이런 방식으로 소비 선택을 하는 것을 아니까요. 결국 독점 기업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을 부과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가격을 정확하게 소비자의 효용과 같은 U만큼으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이제 가격이 소비자의 효용과 같은 U 수준으로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런 경우에 자, 과연 이제 리콜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한 상품으로 판명 났으면 리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해당 상품을 기업이 판매를 하고 나서 불량품으로 판정이 났을 때 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기업이 리콜을 할 것인가, 리콜을 안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해당 상품이 지금 불량으로 판명이 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리콜을 만약에 안 하면, 자, 기업이 만약에 리콜을 하지 않으면, 자,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발생이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기업이 리콜을 안 하면 소비자는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니까 자기가 상해를 입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지금 상해가 H만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기업이 리콜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소비를 해서 상해 H만큼을 받게 되고 그거를 기업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콜을 해주지 않으면 비용이 지금 H만큼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업이 리콜을 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을 할까요? 자, 기업이 리콜을 하게 되면 일단 행정비용 그리고 광고비용 등으로 W만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자, 보상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기업이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냥 소비를 하는 게 낫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생각을 했듯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비를 하면 U만큼 얻게 되고 상해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최소한 U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리콜에 응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U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U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보상 비용은 딱 U만큼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업은 결국 리콜을 하게 되면 지금 리콜 때문에 비용이 이만큼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고, 리콜을 안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사고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비용이 추가로 이만큼 발생을 하고, 자, 따라서 어느 비용이 더 큰지를 봐서 리콜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가정을 했냐면, 자, H가 U 플러스 W보다 더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즉, 지금 소비자가 입게 되는 상해가 굉장히 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리콜을 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따라서 기업은 불량 상품은 리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셜 옵티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조건은 만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케어 X를 얼마만큼 결정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을 풀 텐데, 기업 입장에선 자신의 이 프로핏이 극대화되는 X 값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기업의 프로핏은 얼마가 되는가? 자, 기업의 프로핏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레버뉴는 P죠. 레버뉴는 P 곱하기 Q인데 Q가 1이니까 프라이스가 레버뉴죠. 자, 그리고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들고, 그리고 케어 코스트가 들고, 자, 그리고 해당 상품이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PX의 확률로 불량 제품으로 판명이 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듯이 이 기업은 불량 제품은 리콜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죠. 따라서 PX의 확률로 해당 제품이 불량 제품인 것으로 판명이 나면 이 기업은 해당 제품을 리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리콜 비용인 W 더하기 U만큼이 비용으로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W는 행정비용, 광고비용 같은 그런 비용이고요. 그래서 U는 이제 보상 비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스 P 자리에 우리가 앞에서 찾은 이 표현을 사용을 해서, 자,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인버스 디맨드를 활용을 해서 프라이스를 표시하듯이 이 자리에 P 대신에 우리가 U를 써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 모노폴리스트는 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폴리스트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X 값을 과연 얼마나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X 값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문제와 사실 똑같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X 값을 찾는 문제를 풀었는데,
자, 그때 문제와 똑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면 결국 x 값은 x 스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소셜 옵티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불량 제품은 리콜을 해야 된다. 자, 이 조건 만족됐고, 두 번째, x 스타가 만족이 돼야 된다. 자, 이 조건도 만족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 리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no liability 하에서는 지금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는데 strict liability 하에서는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no liability 하에서는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는데 strict liability 하에서는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프로덕트 리콜 상황이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룰을 만들어 줘야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들이 리콜을 할 인센티브가 너무 적고 그로 인해서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기업들이 소비자와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번에도 사고 다음번에도 사고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 간에 어떤 다이내믹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이제 좋은 평판을 쌓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불량 제품을 리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자, 그렇지 않고, 자,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제 관계가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이제 한번 거래하면 끝인 일종의 단기적인 그런 관계가 존재를 한다면, 자, 그런 경우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적절하게 룰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리콜을 할 인센티브가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 소셜 옵티멈이 달성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특히 이제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죠. 그래서 그냥 한번 쓰고 마는 그런 소비재라면 상관없지만, 이제 오래 쓰는 이제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콜, 특히 자동차 혹은 뭐 핸드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에 우리가 리콜 관련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내구재의 경우에 이 프로덕트 리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 정부에서 적절하게 룰을 세팅을 해줘야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셜 옵티멈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